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죠. 정말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이 돼가지고 지금 조기 선거가 6월 3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 등록 후보 마감일이지요. 이제 내일부터는 전격적으로 아마 후보들의 그런 유세가 이루어질 텐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인데요. 원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의 국가 운명을 내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의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너진 곳에서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 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윤석열 드림. 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다 취향에 따라서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만 한마디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랬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비상계몽했다 뭐 이런 것도 심지어 김계리 젊은 변호사도 여성 변호사도 비상계몽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국헌문란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말이죠. 검찰과 함께 그냥 수사를 해서 불법 수사하고 불법 체포하고 불법 영장을 청구해서 말이죠. 구속시키고 자 이거 대통령을 이런 정말 헌정사상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비상계엄의 당위성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대 야당 192명으로 구성된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바로 국회 폐악질은 입법을 구태타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데 너무 입법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탕감했죠. 예산을 국가 운영이 마비되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시켰죠. 그리고 31번이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오로지 법을 만드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나오기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부정선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섰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대통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요 입법, 사법, 행정, 부처에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반국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간첩들도 있어요. 예, 남한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명령을 받는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왜 많은 식자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든 야든 자든 우든 왜 윤석열 최고 통수권자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론들은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을 지금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많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다 대법관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런 진실을 규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핵을 당해가지고 구속이 되고 파면을 당했지만 당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먼 훗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헌재에서 이런 얘기 하셨죠. 차마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로서 못할 얘기가 있다.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가려고 말이죠. 잘못하면 중국과 한국이 말이죠. 남한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중국의 그런 전산 조작으로 인해서 부정선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이 완성된 그 해부터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못됐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걸 은희금폐하는 그 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들이 국헌문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22대에 53명이 지역구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야가 다 은폐하고 있잖아요. 에? 그래서 나는 이 국민의힘도 웰빙 정당, 무능한 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위험한 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개혁.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서 22대 무효하고 다시 재선거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가지고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권, 그 소중한 한 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서민이나 누구나 1인 1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되는데 그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에는요, 사전선거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에 개인도장, 사인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전투표할 때는 자기 개인도장을 찍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잘 굳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대하니까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안 됐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80%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교하는 정신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정신으로 부정선거를 외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6월 3일 대선 내서 부정선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자들은 해낼 겁니다. 어쩌면 이재명이는 대통령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는 정치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겠다, 자던 우던 싸우지 않고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러지만 말로입니다. 말로. 그 사람은 지행일치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중한 한 표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만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험담하고 저 영감탱이가 뭐 안다고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학자로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늘 책을 쓰고 사설을 쓰고 오피니언 글을 쓰고 칼럼을 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서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훗날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해서 G2국가, G7
G5, G3, G2 국가 못지않은 국가로, 위대한 국가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